20살에 시집와서 40년을 시댁 뒷바라지만 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시누이 5 챙기고 그렇게 참고 살았더니 이제는 며느리한테 손주 보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더라고요. 위에서는 시집살이, 아래에서는 역시집살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나를 먼저 선택하기로요.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세요?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 20살에 시집왔어요. 그것도 한창 꽃다운 나이에 남들은 대학 가고 연애하고 그럴 때 나는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이면 그냥 결혼하는 거였죠. 사랑이고 뭐고 따질 여유도 없었고 그냥 순종하는 게 딸의 도리였으니까요. 그렇게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 한 분의 시누이가 5이에요. 5. 그 많은 식구를 내가 혼자 뒷바라지해야 했어요. 20살간 넘은 애한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땐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며느리면 다 해야 하는 거였고 나이가 어리다는 건 변명이 안 됐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차리고 시어머니 수발 들고 시누이들 챙기고 하루 종일 주방과 안방을 왔다 갔다 했어요.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몰라요. 20살 여자 손이 아니었죠. 일하는 사람 손이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이게 며느리의 운명이라고 그렇게 세뇌당하며 살았던 거예요. 제사상 준비는 더 했어요. 1년에 제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시어머니네 집안이 좀 큰 집안이었거든요. 설날, 추석은 기본이고 기일마다 제사를 지내니까 1년 내내 제사 준비에 치였어요. 며칠 전부터 장 보고 재료 손질하고 당일에는 밤새 음식 만들고 제사 끝나고 나면 온몸이 쑤셔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누이들은 시집을 가도 친정에 자주 왔거든요. 올 때마다 밥 해주고 반찬 싸주고 아이들까지 봐줬어요. 내가 뭐예요? 공짜 식당이에요? 그것도 24시간 운영하는. 근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당연한 거니까. 오빠 집에 와서 밥 먹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식이었죠. 시어머니는 더했어요. 며느리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분이었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을 보이면 바로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지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병간호는 또 어땠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밤낮 없이 옆에 붙어 있어야 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봐야 했죠. 몇 달씩 그러고 나면 나도 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근데 누가 날 돌봐줬겠어요? 아무도 없었죠. 나는 쓰러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남편요? 남편은 그냥 집에 들어오면 밥상 받아 먹고 TV 보다가 자고 출근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키는 일에 끼어들 수도 없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수고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밤에 눕기 전까지 쉴 틈이 없었죠. 내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거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요. 그땐 그게 며느리의 운명인 줄 알았어요. 모든 며느리가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죠.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운명이 아니라 억압이었고 당연한 게 아니라 부당한 거였죠. 세월이 흐르면서 시누이들은 하나둘 시집을 갔어요.
그나마 집안이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나이가 드시면서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셨죠. 80 가까이 되시니까 거동도 불편하시고 건강도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모셨을까요? 당연히 나였죠. 시누이들은 다들 바쁘다고 했어요. 친정 나와서 잠깐 얼굴 비추고 가는 게 전부였죠. 언니가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이 편해. 이런 말을 태연하게 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봉사자라도 되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의무를 다하는 기계처럼 말이에요.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 약 챙기는 것도, 식사 준비하는 것도 다 내 몫이었어요. 밤에 화장실 가시는 것도 내가 부축해드리고, 새벽에 편찮으시면 내가 일어나야 했죠. 남편은요? 그냥 옆에서 코 골며 자더라고요. 어머니는 내가 모시는 거니까. 이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겼어요. 그렇게 10년을 더 모셨어요. 10년이요. 그 세월 동안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다 포기했죠. 시어머니 혼자 두고 어딜 가느냐는 소리를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참았어요. 내가 참으면 집안이 편해진다는 말을 믿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참는다고 집안이 편해진 게 아니었어요.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들만 편한 거였죠.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 희생을 받았고 남편은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시누이들은 더했죠. 우리 새언니가 효부라서 다행이야.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자기들은 손 하나 안 까딱했어요. 그 시절 나는 거울도 안 봤어요.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하든 내 몸이 어떻게 망가지든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밥상이 제때 차려지는 거, 시어머니가 불편하지 않으신 거, 그것뿐이었죠. 애들은 그 와중에 컸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웠는데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니 수발 들르라 애들 숙제 봐주는 것도 학교 행사 가는 것도 다 놓쳤죠. 그래서인지 애들이 나한테 그렇게 다정하지는 않아요.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으니까요. 그래도 참았어요. 계속 참았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집안이 유지되는 거야. 조금만 더 힘내. 이런 말에 속아서 또 참았죠. 조금만 더 하다가 20년이 넘게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솔직히 해방감을 느꼈어요. 미안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드디어 내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때 이미 나는 50이 넘었어요. 내 인생의 황금기는 다 지나가 있었고 남은 건 지치고 늙은 몸뚱이 뿐이었죠. 그 참고 견딘 세월이 나를 이렇게 만들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나를 계속 눌러서 결국 나라는 사람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울을 봐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늙고 지친 여자만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하면서 살아야지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가 들어온 거죠. 그 순간부터 내 입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며느리한테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처음부터 나를 경계했어요. 내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벌써 방어적이었죠. 시어머니는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이런 얘기를 남편이 전해주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악역이 된 거예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요.
내 새끼 같은 아들의 아이잖아요. 보고 싶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어요. 이번 주는 안 되고요. 다음 달에 한번 오세요. 이런 식으로 날짜까지 정해지더라고요. 집에 방문할 때도 미리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갑자기 가면 안 되고 최소 일주일 전에는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 집인데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청소하고 밥 해주던 집인데 이제는 방문 예약을 해야 하는 곳이 됐어요. 손주를 보러 가도 눈치가 보였어요. 며느리가 싫어하는 말은 하면 안 되고 손주 앉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고 뭘 사다 줄 때도 미리 물어봐야 했죠. 그런 거 사오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역시집살이에요. 위에서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당하고 이제는 아래에서 며느리한테 역시집살이를 당하는 거죠. 내가 언제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평생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산 거예요. 명절 때는 더 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음식을 다 준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며느리가 준비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손님 취급이에요. 어머니는 편히 계세요. 이 말이 좋게 들리세요? 아니에요. 이건 어머니는 필요 없으니까 가만히 계세요라는 뜻이에요. 부엌에 들어가려고 하면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나가서 쉬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투에서 끼어들지 마세요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나는 안방에 앉아서 TV만 봐요. 내 집 같지가 않아요. 남편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 며느리한테 좀 맞춰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평생 맞춰주며 살았는데 이제는 또 며느리한테 맞춰주라고요? 내가 맞춰주지 않을 때는 언제예요?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해요. 손주 보려면 며느리 눈치 봐야 한다고 예전에 우리가 당한 시집살이만큼이나 지금의 역시집살이도 힘들다고요. 그런데 누가 우리 얘기를 들어줄까요? 다들 요즘 시대가 그렇지 뭐 하면서 넘어가죠. 나는 위에서는 시집살이의 기억이 남아있고 아래에서는 역시집살이가 현실이에요. 두 개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도대체 나는 언제쯤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평생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또 며느리한테 거절당한 날이었죠. 이번 주말은 안 돼요. 저희 친정 가기로 했어요. 손주 얼굴 한번 보자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는 대체 뭐였을까? 20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나는 항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어요. 시어머니 비위, 시누이들 비위, 남편 비위,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 비위까지. 내 비위는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조차 몰랐어요. 그날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평생 내 자리를 만들지 못했다는 걸요. 시댁에서도 나는 그냥 며느리였고, 지금도 나는 그냥 시어머니예요. 나라는 사람, 나라는 인격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냥 역할만 있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세요? 60년을 살았는데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본 적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본 적도 없어요. 항상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렸고, 누군가의 편의를 먼저 생각했죠. 거울을 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에 힘없는 눈빛. 이게 나예요. 청춘을 다 바치고 남은 게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고맙다고 했나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줬나요? 아무도 없어요.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손주를 핑계로 내 존엄을 내려놓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가 귀하긴 하죠. 근데 손주 보자고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해져야 하나요? 허락을 구걸하고 눈치를 보고 거절당하면서까지 매달려야 하나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제는 나를 먼저 선택하기로요. 평생 나를 뒷전으로 밀었으니까 이제라도 나를 우선순위에 놓기로 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앞으로 손주 보러 허락받지 않을 거야. 보고 싶으면 내가 연락해서 갈 거고 안 된다고 하면 안 가는 거야. 더 이상 구걸 안 해.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손주 보러 갈 때는 미리 연락할게. 근데 거절하면 다음엔 안 갈 거다.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싶었어요. 친구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웃기도 했어요. 이렇게 편하게 웃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등록했어요. 요가 수업에요. 평생 내 몸 돌보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라도 건강 챙기려고요. 일주일에 3번 나가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다들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다들 평생 가족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야 자기 시간을 찾았다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먼저 챙기니까 사람들이 날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당당하게 구니까 사람들도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내가 먼저 나를 선택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며느리가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내가 매번 허락 구하고 눈치 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당당해지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어느 날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이렇게요. 예전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나는 그날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미안하지만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 안 돼. 다음 주는 어때? 며느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약속이요? 무슨 약속이세요? 내가 대답했죠.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한 달 전부터 잡은 약속이라 미룰 수가 없네. 그 순간 며느리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존중하는 뉘앙스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나를 존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언제든 가능한 사람이었잖아요. 언제든 손주 봐줄 수 있고, 언제든 부탁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나도 내 일정이 있고, 내 약속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손주를 보러 갈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일찍 나와요. 오늘은 이만 갈게.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말하고 당당하게 나오는 거죠. 억지로 오래 있으면서 눈치 보지 않아요.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나도 예의 있게 선을 그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꾹 참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아니에요. 참으면 결국 나만 손해라는 걸 배웠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냥 따랐어요. 근데 이제는 내 의견을 확실하게 말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처음에 남편이 당황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평생 남편이랑도 제대로 된 여행을 안 가봤는데 친구들이랑 처음 가본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 몰라요.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곳도 가고 사진도 찍고 60이 넘어서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어요. 시누이들이 가끔 친정에 와요. 예전에는 와서 밥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했죠. 근데 이제는 달라요.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못해. 밖에서 사 먹든가 내가 해 먹어. 이렇게 말해요. 시누이들이 처음에는 어이없어 하더니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무시받는 자리는 스스로 피하기로 했어요. 가족 모임에서 내 말을 무시하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리를 떠요. 나는 먼저 갈게. 하고 일어서는 거죠. 굳이 거기 앉아서 기분 나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시집살이도 역시집살이도 끝내는 건 결국 나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끝내주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남편이 바뀌기를 기다리면 평생 기다려야 해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해요. 내가 당당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행복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요. 손주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 취미 생활도 하고 균형을 찾은 거죠. 누구 하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지 않아요. 나도 포함해서 모두를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는 알아요. 나를 먼저 선택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비참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영향을 못 주죠.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이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60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나답게 산 1년이었거든요.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기분이 좋아요. 오늘 뭘 할까, 누굴 만날까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 예전에는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숨이 막혔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삶이 된 거죠. 며느리와의 관계도 안정됐어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손주도 한 달에 두세 번은 보고 볼 때는 진심으로 즐거워요. 억지로 매달리지 않으니까 만날 때마다 소중하더라고요. 친구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여행을 다녀요. 가까운 지방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맛집도 찾아가고 예쁜 카페도 가고요. 지난달에는 경주를 갔었는데 벚꽃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사진도 한가득 찍었어요. 요가 수업도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는데 이제는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표정도 많이 밝아졌다고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붓으로 글씨 쓰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다음 달에는 작은 전시회도 있대요. 내 작품이 전시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남편도 변했어요. 내가 달라지니까 남편도 나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요즘은 가끔 같이 산책도 가고 영화도 봐요. 결혼한 지 40년 만에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에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은 누구를 위해 희생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아내도 엄마도 다 나라는 사람이 먼저 행복해야 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챙기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평생 참고 산 세월이 아깝다고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나를 위한 선택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